다모토리 대표님의 댓글을 보고요. 앞으로는 온라인 사업의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좀 더 집중해서 찍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내용은요.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이 꼭 반드시 시청하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방향을 잘못 접근하고 계셨다면 제가 오늘은 두 대표님의 예시까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마지막에는 간결하게 정리를 드릴 테니 오늘 영상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온라인 사업, 온라인 판매의 가장 기초가 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될까요? 그쵸? 노출, 유입, 구매 전환. 노출, 유입, 구매 전환. 내가 뭘 팔던, 내가 어떠한 브랜드를 런칭을 하던 상품을 팔아 매출이 찍히는 순간까지 거치는 단계일 겁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판다면 해당 상품을 팔기 위해 여러 강의도 듣고 공부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정말 현실적인 얘기 오늘 드릴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이커머스 시장에서 상품을 팔기 위해 해야 하는 일들이, 업무들이 뭐가 있을까요? 참 많죠. 맞습니다. 확실하게 온라인 판매는요, 모든 부분이 다 맞아 떨어져야 구매 전환까지 가는 거겠죠. 판매할 상품을 내가 받아오던 사오던 일단 상품이 필요하겠고요. 이걸 바로 상품 소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품이 생겼다면 달랑 사진 하나 찍어서 판매할 수는 없으니 이런 경우는 당근마켓에 광고를 넣고 번개장터까지 판매 확장을 해서 파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방법이겠죠. 상품 소싱과 촬영, 상세 페이지 제작, 그리고 각 판매 채널마다의 업로드, 내 상품을 판매 채널에 올리는 걸 말해요. 상품 업로드 시 각 채널마다의 유의사항들 등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그쵸? 광고비를 지불하면서 광고를 세팅하는 방법 또한 판매 채널들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W 컨셉도 광고라는 게 없었다가 최근에 광고라는 게 생기면서 플랫폼의 메리트가 앞으로는 좀 더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대기업도 그리고 계열사들도 지금 다 힘든 시기인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상품을 소싱해서 광고까지 한 뒤 판매를 일으키면 내 사업자의 매출이 됩니다. 이 프로세스 안에서 개인의 역량에 따라 비용도 발생할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 유튜브를 보고 온라인 사업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특히나 내가 팔고 싶은 또는 나와 성향이 맞는 카테고리에 브랜딩을 해나가시는 분들보다는 검색어 베이스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경쟁자가 몰려있고 마진은 적은 상품들을 데이터를 베이스로 소싱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상품 소싱 작업 방식 역시 바로 이 노출 때문에, 내가 소싱한 상품이 노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팔고 싶은 걸 못 팔게 되는 거죠.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요즘 방식이긴 하다마는 제가 선호드리는 방식은 절대로 아닐 테고요. 한 십몇 년 전쯤에 쇼핑몰들을 운영할 때 했던 방식들입니다. 그때 효과가 좋았으니까요. 유명 사이트의 상품의 키워드를 좀 가져와서 해당 상품이 PC에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가 쉽게 이루어지고 그런 것만 분석을 했으니까요. 지금은 쉽지는 않죠. 가구매 리뷰 작업이나 들어가는 비용이나 리소스도 너무 많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 대표님 한 분과 얘기를 나누는데 상세 페이지 교육을 100만 원이 넘는 걸 듣고 있다고 하시면서 상세 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엄청 열정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답은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이 상품을 파는 온라인 사업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 물론 다 중요해요. 그래도 하나만 뽑으라면요. 상품을 노출시키고 사람들을 해당 링크로 유입시키고 상품을 구입하게끔 하는 구매 전환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죠? 순서의 답이 있죠. 무조건 노출이겠죠. 무조건 노출이 1번입니다. 자, 노출을 위해 우리가 하는 업무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분석하는 상품 소싱, 이 업무 역시 노출 때문에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뺄게요. 이건 제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렸었던 것과 같이 이 방식에 정말 재능이 뛰어난, 정말 이 재능과 잘 맞는 그런 성향들 10%가 아닌 이상은 나머지는 저 포함해서 하나부터 10가지를 분석할 시간에 다른 거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결국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몇몇 분들은 다들 유튜브 찍고 강의해서 돈들을 벌지 꾸준하지는 않는 방식이라는 거고요.
처음 하시면 쉽지들도 않고요. 내가 상품을 하나를 팔고 싶단 말이에요. 노출을 위한 업무가 과연 뭐가 있을까요? 광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뭘 해야 내 상품의 링크가 여러 사람들에게 노출이 될까요? 지인들한테 입소문. 나 이거 시작했어. 나 이것 좀 사줘. 나 이거 시작했으니까 이것 좀 한번 도와줘. 하잖아요. 이것도 노출이겠죠. 그리고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 그리고 브랜드 계정, 인스타그램. 가장 접근 쉽고요. 그리고 유튜브, 틱톡, 그리고 카페 활동,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 오프라인으로 뭐 팝업 스토어에 가서 여러 대중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한 명이라도 내 상품을 알았으면 해서 이쪽 저쪽의 판매 플랫폼들에, 여러 판매 플랫폼들에 내 상품을 등록도 시키죠. 이것도 또한 노출을 위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해당 플랫폼에 아무리 내 상품을 깔아 놓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또 광고를 넣어야 하고, 또 키워드를 분석해서 상품명만 바꾸다가 에너지 빠지고 끝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아님 노출이 돼서 팔리긴 팔리는데 돈이 안 남거나, 벌어도 한 만큼, 내가 한 만큼 벌리지가 않으니 끝내거나요. 노출 부분을 정리드리면 광고를 제외한 노출은 마케팅과 홍보의 영역인 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이 처음이신 분들은 상세 페이지 중요해요? 중요하죠. 상품 소싱 중요할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노출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럼 노출을 먼저 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고요. 다른 것들을 공부하기 전에 노출에만 집중해서 실행을 해보시는 게 무조건 좋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키워드 분석에 뛰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성향이 아닌 이상은 키워드 데이터 소싱 그만하시고 노출, 이 노출의 확실한 방법을 제가 곧 보여드릴게요. 아니 노출만 된다고 그래서 상품이 팔려? 팔립니다. 물론 상패가 구리고 썸네일이 구리면 유입이 안 되고 구매 전환이 안 되겠죠. 구매 전환율이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팔립니다. 상품이 워낙 뛰어나요. 근데 노출이 안 돼. 사람들이 해당 링크도 몰라. 팔려요? 안 팔려요. 상품이 조금 구려요. 상품이 아니면 또 많이 구려요. 상품 소싱을 크게 고민 없이 그냥 해왔어요. 노출 잘했어. 팔려요? 팔립니다. 팔려요. 온라인 판매는 먼저 우선적으로 노출 싸움이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누가 광고의 버짓을 최소화하면서 마케팅과 홍보를 어떻게 해서 상품을 팔아 나가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마케팅과 홍보를 어떻게 해서. 그런데 문제는 난 마케팅도 하나도 안 배웠어. 난 몰라. 할 줄도 몰라. 홍보? 그건 또 어떻게 하는 거야? 곧 보여드리고 이쪽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드려야 되겠네요. 다음 유입이에요. 어떻게든 노출은 내가 시켰어. 어떻게 해서 노출은 내가 시켰는데 사람들이 해당 링크로 유입이 되느냐 마느냐죠. 노출은 했어. 키워드로 상단에 띄우든 인스타를 하든 팝업에 나가서 노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해당 링크로 들어와야 되죠. 유입이라는 것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상품 소싱 역시 유입의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할 거고요. 어떤 상품인지가 중요는 하죠. 그래도 저는 제가 20년 이상을 온라인 판매를 계속 지속해서 경험을 해본 제 경험상으로는요, 상품보다는 노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노출이 되면 유입은 무조건 생긴다. 하지만 유입되는 유입률을 높이기 위한 업무는요, 그쵸? 상품만으로 봤을 때는 썸네일 작업이 대표적이겠고요.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는요, 글이나 영상에 내 상품 노출이 어떻게 녹아 들어가느냐가 제일 유입도를 끌어올리는 것에서는 중요하겠죠. 특정 상품을 본 고객이 해당 상품을 클릭을 하려면요, 썸네일과 마케팅적으로는 콘텐츠의 질도 질인데 질이 좋으면 좋겠죠. 근데 상품을 팔면서 할 것도 많은데 콘텐츠, 뭐 영상이나 글의 질까지 좋게 언제 다 해요? 크게 솔직히 콘텐츠의 질도 좋은 게 좋은 거지만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진짜 현실적인 쉬운 결과값의 얘기를 정리 드려야 하니까 조금 더 딥한 블로그나 인스타, 유튜브 등등의 마케팅의 핵심들의 영상은 제가 계속 만들어 드릴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노출 후에 유입은 썸네일과 콘텐츠에 내 상품이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하구나.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핵심 상품명이나
브랜드명 또는 링크를 걸 수 있다면 링크를 고객들이 클릭할 수 있게 무조건 쉬운 곳에 적어둬야 하는구나 까지만 이게 바로 유입 부분이 될 테고요. 노출이 일단은 아직까지도 우선, 그 다음 유입할 방법의 공부는 그 다음이라는 거죠. 마지막 구매 전환. 구매 전환 이 영역이 온라인 사업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맨 마지막이에요. 구매 전환을 일으키는 요소들, 상세 페이지 제작, 가격 설정, 상점의 결,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프로모션, 할인식이라든지 세트 구성이라든지 등등이죠. 객단가를 높이는 스킬들이며 흔히들 제일 중요하고 가장 처음에 하시는 많이들 돈들까지 지출하면서 리뷰 쌓아두기라든지 고객이 유입이 되었을 때의 스킬들, 이건 맨 나중에 또는 앞전 것들을 먼저 열심히 집중을 하시면서 사이드로 함께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상세 페이지가 너무 구리면 안 팔릴 것 같아요. 안 팔릴 수도 있죠. 그래도 노출부터, 유입부터, 그 다음 구매 전환. 아무리 리뷰를 쌓고 상세 페이지에 돈을 들이고 노출을 못 시키면요, 광고비만 깨지거나 팔려도 돈 남는 거 하나 없습니다. 벌고는 있는 것 같은데 돈이 안 모여요. 이게 지금 가장 잘못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수도 없이 많은 셀러가 있는 이 이커머스 판에서 운 좋게 상품 하나 얻어 걸리지 않는 이상은 맥도 노출입니다. 구매 전환은요, 상세 페이지와 가격이나 세트의 구성, 그리고 상점의 구성, 프로모션 등이 결정적인 요소이고요. 브랜드는 당연히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그에 맞는 브랜드 스토리가 가격보다는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겠죠. 싸다고 팔리는 게 브랜드가 아니니까요.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다 내가 할 줄 모르겠고 그래서 뭐부터 하는 게 제일 좋아? 아니, 그렇게 지속성장, 사업은 지속이 되어야, 그리고 성장이 되어야 한다면 뭘 나는 해야 돼?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단언컨대 사람만 모으세요 라고 말하죠. 사람들을 내가 모아뒀다라는 것은 일단 노출과 유입 부분에서 업무가 확실하게 줄어드실 거예요. 더 중요한 부분은 손익분기점을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겠지만 워낙 그건 제 채널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먼저 하나 보시죠. 어느 날 어린이집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손녀가 있는데 어머니 비씨는 내복 어디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제 뭔 일이다냐? 어느 날 어린이집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이 영상은요, 작년에 조회수 100만 회를 넘었습니다. 저희 온라인 수강생 대표님이셨어요. 아닌가요? 저랑 개인적으로 유튜브 초기 때부터 이메일을 주고 받았었나요? 또공 대표님이라고 현재 또아또아또 아동복을 운영하시고 계시는데요. 제작을 하세요. 원래는 알리익스프레스로 아동 양말만 한 2년 전인가쯤에 하여튼 힘들게 판매를 하셨었어요. 육아를 하면서 뭐라도 파시는 게 일단 너무 대단하신 거죠. 저도 이 대표님의 행보를 계속 지켜봐 온 입장으로서 상점 구성을 처음에는 4, 5 상품으로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해두시면서 이 세팅 부분도 너무 중요하지만 작년에 이 영상이 100만 회를 넘었을 때 그 당시에 가을 겨울 아동 내복으로 순이익을 어마어마하게 순이익이 업되셨습니다. 월 1,000, 2천만 원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한 방에. 지속이 되나요? 되겠죠. 사람을 내 채널에 모으고 있었으니까. 성장은요, 육아만 안 하셨어도 시간이나 에너지에 여유만 있으셔도 제가 볼 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대표님이죠. 이 영상 어땠나요? 퀄리티가 좋았나요? 상중하로 따지면요. 하 아닐까요? 또공 대표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대표님은요, 직접 저한테도 연락을 하시면서 타이틀 상품을 만드신다고 공장을 뛰어다니시고, 제 강의 들으셨었나 보네요. 타이틀 상품을 만드신다고 공장 뛰어다니시고 진짜 모든 걸 다 하시긴 했어요. 육아하시면서 모든 걸 다 하셨어요. 마진율이요.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을 하셔서 지금은 자사몰까지 하시면서 상품들을 제작을 계속 진행하셨죠. 마진율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판매하는 마진율이 크게 상관이 없어요. 상품 원가의 몇 배짜리가 영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채널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그러니 다음 시즌 상품들도 부담 없이 과감하게
제작들을 하시는 거죠. 이 해당 영상은 조회수가 올라가면서 기존에 올렸었던 조회수가 아주 낮았었던 영상들의 조회수들을 전부 다 같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다 같이 올려줍니다. 이게 알고리즘의 원리니까요. 상품의 원가의 몇 배, 수수료도 적은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노출, 유입, 그리고 구매 전환까지. 유입 부분은요, 링크를 인스타 소개에 제대로 채널에 올려두셨고요. 상세 페이지는요, 후킹이나 삐까뻔쩍하진 않았지만 노출을 잡았으니까 팔린다고 했죠. 그렇다면 과연 이 영상이 어떻게 100만 회가 넘었을까요? 나는 그럼 이런 영상을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까? AI로 이런 말투로 영상을 만드는 건 아마 또궁 대표님이 나름 그때 당시에 트렌드를 분석해서 만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봤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첫 번째가 그냥 상품 노출, 그리고 지속, 꾸준한 주기적인 업로드, 이게 다예요. 영상이 좋았나요? 영상이 퀄리티가 매우 있었나요? 아니, 오히려 퀄리티가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이 영상이 100만 회를 넘긴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들을 할까요? 물론 상점의 상품 구성까지 너무 잘 해두셨지만 그게 제 강의가 아니었었더라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난 아무것도 모르겠고 이제 시작이야. 상품 노출, 그냥 맹목적으로 판매 링크 걸어두고요, 꾸준히 지속해 보시라는 겁니다. 영상이 어떻건 하나의 아동복이면 아동복, 하나의 카테고리 범위 내에서 상품 노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보성 콘텐츠, 정보성 영상이라든지 정보성 글은 그 다음에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상품 노출, 그냥 매일같이 또는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그래도 콘텐츠에는 나는 뭐를 다루는 계정이야 정도는 알릴 수 있게 정도는 텍스트로 보여주면 되고요. 그래도 꾸준하게 업로드하는 게 제일 어렵겠죠. 그러다 보면 노출도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유입률을 더 올릴 방법을 그 다음에 연구를 하고, 구매 전환율을 더 올릴 방법을 그 다음에 연구를 한다면 얼마나 재밌나요? 채널엔 사람들이 모이죠. 사람들이 채널에 모이면 추후 신상품을 내가 내면서 일주일간 5%라도 할인을 해주고 상품을 100개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원가 대 마진율이 3배이면 30개 정도만 팔면 며칠 동안 30개는 금방 팔립니다. 사람들이 모아져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 프로모션까지 해줬네요. 5%를요. 며칠 동안 그 상품들을 팔아버리면 리스크 제로에 70개, 나머지 70개는 100원에만 팔아도 남는 거고요. 그쵸? 그냥 노출을 꾸준히 하는 방식으로라도 창의적이지 않아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제가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 아동복을 구입하실 분들은 정말 많이 응원차 또궁 대표님의 의류 많이 구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베트남산 이런 브랜드 옷보다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옷들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대표님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대표님 중에 한 분이세요. 이 분도 아동복 쪽이었어요. 원래 아동복을 오랫동안 하셨었어요. 그래서 좀 힘든 시간을 좀 많이 겪으셨어요. 채널 공개는 제가 해당 채널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대표님은요,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찾으셨어요. 취미인데 트래킹을 좋아하세요. 제 자랑인 우연 대표님이신데요. 트래킹 콘텐츠로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몇 개월 만에 현재 27,000명의 구독자를 만드시고 조회수 70만도 넘는 영상도 보유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거나 내 환경에서 자주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를 찾으셔서 해당하는 사람들만 모은다면, 우연 대표님은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브랜드 하고 싶어서 채널 만든 거라고요. 슬슬 상품 제작 시작하신다고 이유 투어 문의 주셨네요. 뭐라도 팔면 팔릴 거라고. 그 채널에서 사람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뭐라도 얼마에 팔아도 팔릴 거라고, 가격도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상품 소싱보다 사람을 먼저 모으기, 팬덤 모으기, 조금은 난이도 있는 부분이지만요, 꾸준히 무조건 스킬이 없어도 됩니다. 가장 리스크 없는 현 시대의 정석의 길인 거죠. 이 밖에도 20%다, 뭐 30%다, 40%다 마진이 아닌 브랜딩을 통해서 몇 배의 마진, 하나 팔았을 때도 몇만 원씩도 버는 저희 대표님들 엄청 많으세요. 저도 이 유튜브랑 강의가 현업이었다면 대표님들 다 스케줄 맞춰서 연락들 먼저 드리고 찾아가고 부르고 인터뷰 드리고 저도
자랑도 하면서 온라인 강의도 훨씬 더 많이 팔고 할 텐데 저도 시간이 안 나고 일반적으로 인터뷰들을 잘 안 하시려고 하던데 다른 채널들은 인터뷰들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들 하나요? 좀 궁금해 죽겠어요, 진짜. 돈을 주나? 뭐 페이를 주나요? 아니면 뭐 짜고 치는 거는 아닐 테고. 하긴 저도 누구한테 제가 어떤 수강생분들한테 인터뷰 해보실래요? 아니면 EU 투어를 갔을 때도 투어에 오신 대표님들한테 신뢰가 될까봐 인터뷰 좀 한번 해주실래요? 라고 물어보거나 설득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정리를 좀 드리자면요. 온라인 사업은 무조건 노출이 우선이고요. 노출부터 연습하셔라입니다. 그 연습이란 건 어디 가서 돈을 주고 배우고 돈을 쓰고 하는 게 아니라요. 알고리즘은 영상 퀄리티에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지속하면 노출도를 올려준다라는 거고요. 상품만 노출시키면 됩니다. 계속해서 창의적이지 못해도 상품만 그냥 맹목적으로 노출시켜 보는 거예요. 이걸 시작으로 온라인 판매의 다른 영역들을 추후에 배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상세 페이지부터 돈 주고 공부하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일단 노출, 두 번째도 노출, 세 번째는요, 노출, 그리고 사람 모으기.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에요. 그럼 저는 EU 투어 9기에 다녀와서요, 또 영상으로 재밌었던 상품 소싱의 이야기와 마케팅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영상에 내 판매 상품 녹이기. 방금 또 저도 말했죠. 오늘 중간중간에 계속 키워드 넣었습니다. EU 투어, 온라인 강의, 수강생 등등의 키워드들이죠. 저는 영상을 많이 못 찍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홍보해야 됩니다. 오늘도 긴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레어벌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